올해 81세인 김영수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혼자가 되었다. 두 자녀는 외국에서 바쁘게 살며 연락도 뜸해졌다. 아프든 외롭든 힘들든 누구 하나 신경 써주는 이가 없었다. 처음엔 서운하고 원망도 했지만 점차 깨달았다.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며 사는 시대는 끝났구나.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집에서 쓰러졌다.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다.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가족은 오지 않았다. 연락을 받고도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한 것이다. 결국 그의 곁을 지킨 건 매일 아파트 입구에서 눈인사만 나누던 경비원 박 씨였다. 박 씨는 할아버지의 병문안을 다니고 퇴원 후에는 밥까지 챙겨주었다. 행정복지센터를 연결해주고 간병 서비스도 알아봐줬다. 그는 가족이 아니었지만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 자식이 있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늙어서 기댈 곳이 필요하다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지금부터는 내가 기대고 의지할 사람을 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늙어서 외롭고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이제는 혈연이 아닌 진짜 내 편을 찾아야 할 때다. 이러한 변화 시대 속에서 자녀를 넘어 인생의 마지막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바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깊이 있는 인생 조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이 들수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첫 번째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선을 긋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평생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사랑스럽더라도 평생 먹여 살리거나 재산을 많이 남겨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겠다는 생각도 접어두어야 합니다.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종속당하게 됩니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독립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독립해 오로지 본인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의 일자리나 정신건강 문제도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힘들어할 때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우울증을 앓으며 힘들어할 때 부모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결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랜 세월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당신, 그 세금으로 사회는 안전망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자식을 위해 무리하게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쓰는 것과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다릅니다. 자식에게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면 자식은 자립할 기회를 잃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봐 줄 때 자식은 스스로 삶을 개척할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자식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독립된 어른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나아가
훗날 당신이 늙고 병들었을 때 함께 불행해지는 일을 막는 길입니다. 두 번째, 돈은 살아있는 오늘을 위해 쓰시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형제끼리 다투다 결국 법정까지 가는 일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돈이 가족을 갈라놓고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부모는 분명 자식들을 위해 또 자신을 오래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산을 남겼을 것입니다.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묘지를 정성껏 꾸미길 바라며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길 원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사후의 일은 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재산이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불행의 씨앗일까요? 묘지를 마련하는 일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이며 세대를 거듭할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50년, 100년 후에 내 후손이 남아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내 자식과 손주마저 떠난다면 과연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간이 흐르면 정성껏 마련한 묘지도 결국 무연고 묘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묘지를 꾸미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요? 돈은 살아있는 지금을 위해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후를 위한 재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행복한 순간을 늘리는 데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고 싶은 곳에 여행을 떠나며 스스로에게 아낌없는 보상을 해주세요. 당신이 남긴 돈이 누군가의 불행이 되는 것보다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세 번째, 나만의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취미는 나의 삶을 빛나게 하는 작은 열정입니다. 취미와 덕질에는 나이도 성별도 없습니다. 어떤 것에 가슴 뛰는 설렘을 느끼고 일상의 활력과 즐거움을 찾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본능이죠. 그리고 이런 열정을 채우는 과정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남성의 취미 생활로 예를 들자면 운동, 등산, 골프, 낚시 때로는 스포츠카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신체 건강과 활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근육이 감소하고 신체 기능이 약해지며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떨어지는 노쇠 현상을 겪게 됩니다. 심한 경우 기억력과 사고력까지 감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좋아하는 취미를 갖고 그것을 통해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때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촉진되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결국 활기차게 취미를 즐기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와도 같은 셈입니다. 갱년기를 맞이한 여성에게도 취미는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의 욕구가 가벼운 것으로 치부되곤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콘텐츠가 중년 여성들의 취향을 반영하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멜로드라마나 로맨스 영화를 보며 감정을 나누고 꽃꽂이나 캘리그래피 같은 예술적인 취미를 즐기기도 합니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캐릭터의 팬이 되는 것 역시 일상에 활력을 주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최근에는 아이돌 가수나 배우를 좋아하며 콘서트를 보러 가거나 연극과 뮤지컬을 즐기는 중년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공연을 보고 관련 상품을 구매하거나 팬클럽 활동을 하는 것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호르몬 균형을 잡아 갱년기를 건강하게 넘길 수 있도록 돕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대감과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때로는 소속감을 느끼며 새로운 관계 속에서 더 큰 행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잊고 취미 속에서 열정을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것,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서로의 취미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점잖게 책을 읽고 신문만 봐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즐거운 활동과 열정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며 각자의 방식대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노후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이를 잊고 설렘을 잃지 말고 당신만의 취미를 즐기세요. 그것이 삶을 더욱 빛나게 할 테니까요. 네 번째는 배우자와 따로 놀아보는 것입니다. 부부라도 취향이 다르다면 각자 원하는 활동을 즐기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액션 영화, 아내는 로맨스를 보고 싶다면 따로 보고 만나면 됩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대화가 풍성해지고 기분도 색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무엇이든 함께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버려야 합니다. 명색이 부부인데 왜 따로 시간을 보내야 하느냐고 질문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몸이 불편해 꼭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쯤은 따로 여행을 가볼 것을 권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가고 싶었던 곳이나 하고 싶었던 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오래된 유적지에 가고 싶지만 아내는 그곳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 함께 가기 위해 말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혼자 또는 취향이 잘 맞는 동료들과 함께 유적지에 방문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들과 경치 좋은 곳에 놀러 가거나 음악의 그림 전시, 맛집 투어 등 평소에 하고 싶던 것을 즐기면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부가 서로를 속박하지 않고 또 상대를 귀찮아하지 않는다면 얼굴을 붉히며 다툴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정한 부부가 될 수 있죠. 60대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비로소 찾아온 자유를 만끽할 시간입니다. 건강도 뒷받침되는 만큼 마음껏 활력을 누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부부가 모든 시간을 함께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만의 삶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60대를 잘 보내야 70대에도 서로를 존중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충분히 누리다 보면 어느덧 80대 중후반이 찾아옵니다. 이때쯤 되면 한쪽이 기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둘 다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를 거들고 의지하며 다시금 하나가 될 테니까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자유롭게 살다가 삶의 속도가 느려질 즈음 다시 서로에게 기대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평생을 함께 온 부부가 걸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길이 아닐까요? 5번째, 노년의 삶, 자식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젠가는 타인의 돌봄이 필요해질 것임을 인지하게 되죠. 많은 부모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자식이 자신을 돌봐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일이 항상 따뜻하고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안한 마음에 나를 부양하는 자식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겠다며 조건을 거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이유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자식된 도리와 애정, 효심 때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실에서는 형제자매 간에 유산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결국 가족 간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식에게 부양을 기대하고 유산을 남길 계획을 세우는 대신 전문적인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식에게 남겨줄 정도로 재산을 모았다면 그 돈으로 전문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는 편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더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도 유산을 두고 다투게 하지도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또한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 세대는 노년에 접어든 부모의 재혼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축복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자식들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배우자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아닐까? 저 사람과 재혼하면 부모님이 불행해지지는 않을까? 이런 의심과 걱정으로 인해 부모의 새로운 행복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자식들의 반대로 인해 재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 결국 새로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부모와 자식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과 평생 함께 살겠다는 생각, 그리고 반드시 큰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 내 행복을 우선하는 것, 그리고 노년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살면서 늘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싶기도 하고 배우자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버팀목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요.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해 보세요. 미뤄두었던 하고 싶은 일도 시작해 보시고 새로운 도전도 해 보세요. 나이 든다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가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교훈과 지혜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